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이랑 안 보신 분 사이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숫자 하나가 여러분의 통장, 직업, 노후를 동시에 흔들 수 있거든요. 그 숫자가 뭔지 혹시 이미 감잡고 계신가요? 2026년 일론 머스크가 공개 석상에서 딱 찍어서 말한 인류 경제 질서가 강제로 리셋되는 해입니다. 대부분은 이 숫자를 그냥 흘려보냈어요. 근데 월스트리트의 자금 흐름은 이미 이 날짜를 향해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걸어서 쌓아올린 자산 있잖아요. 부동산, 연금, 적금, 그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뿌리째 흔들리는 시나리오가 지금 조용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진앙지는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안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잠깐 한 발 물러서서 볼게요. 불과 3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2022년 말 생성형 AI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말 좀 잘하는 장난감이네,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이요, 18개월 만에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를 통과했어요. 의사 면허 시험을 패스했어요. 인간 천재들이 20년, 30년 매달린 생물학 난제를 단 몇 초 만에 풀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세상은 사로 변하는 세상이었어요. 근데 AI의 세상은 Base and the Force, 도니바, 슬레어, 31호 폭발합니다. 어제 놀라웠던 기술이 오늘 아침에는 구식이 돼요. 이 간극을 머스크는 기하급수적 충격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만약 이 속도가 멈추지 않는다면, 아니, 멈출 수 없다면요, 여러분의 직업은 3년 후에도 존재할까요? 이 질문에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 지금 얼마나 될까요? 머스크는 답했어요. 멈추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예전에 머스크 본인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석학들이 서명까지 하면서 호소했잖아요. AI 개발을 6개월만 멈추자. 기억나시죠? 근데 그 서명은 이미 역사의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이유는 단순해요. 이건 기술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랑 국제 정치가 맞물린, 누구도 먼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는 죽음의 레이스가 시작된 겁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죄수의 딜레마 있잖아요. 딱 그 구조예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 거대 기업들이 지금 AI 서버랑 데이터 센터에 쏟아붓는 돈이 매년 수백조 원에 달해요. 상상이 되세요? 한 국가의 연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이 오직 한 가지 목표를 위해 태워지고 있는 거예요. 상대보다 먼저 도착하라. 만약 이 레이스에서 어떤 기업이 우리는 안전을 위해 속도 좀 줄이겠습니다라고 선언한다면요, 그 순간 그 기업은 도태되는 수준이 아니에요. 시장에서 삭제됩니다. 승자, 독식의 세계에서 2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기업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선을 국가로 넓혀보세요. 미국이랑 중국, 이 두 나라는 AI 패권이 곧 21세기의 핵무기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상대가 전력 질주하는데 윤리 따지면서 걸어갈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머스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 가속 페달만 존재하고 속도 조절 장치는 사라진 세상. 지금 여러분과 제가 타고 있는 기차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차의 다음 정거장에서 여러분이 알던 직업의 절반이 내릴 수 있어요. 이 채널 구독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대비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지금 버튼 하나가 여러분의 정보 격차를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더 구체적이고 더 가까운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AI가 인간 지능을 넘어서는 시점, 이른바 특이점을 2030년에서 2045년 사이로 예측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안심했어요. 아직 10년, 20년 남았으니까 내일은 아니겠지. 머스크가 그 안심을 부숴버렸어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이미 특이점이라는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섰다.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잖아요. 밖에서는 안이 어떤 상태인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딱 그 상태예요. 내년에 어떤 기술이 튀어나올지, 그 기술이 어떤 산업을 통째로 삼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안개 속으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2030년 예측표는 이미 휴지 조각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안개 속에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내는 게 있어요. 바로 AGI, 범용 인공지능입니다. 지금까지의 AI는 좁은 지능이었어요. 바둑만 잘 두거나 그림만 잘 그리는 수준이었죠. 근데 AGI는 차원이 달라요. 인간처럼, 아니 인간보다 훨씬 뛰어나게 추론하고, 창작하고, 학습하고, 모든 업무를 해내는 완전체 지능이에요. 머스크는 이 AGI 등장 시점을 2026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교육 계획, 노후 설계, 그 모든 전제가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AGI가 현실이 되면요, 우리가 신뢰해온 시스템 하나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뭔지, 그리고 그게 여러분의 월급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그 메커니즘을 낱낱이 분해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AGI가 여러분 월급이랑 어떻게 충돌하는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핵심은 한 단어예요. 라이선스 경제의 붕괴. 여러분은 왜 의사, 변호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을 선망했나요? 이유는 간단해요. 진입 장벽이 높으니까요. 배우는데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고, 자격증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잖아요. 그 희소성이 높은 소득을 보장했던 거예요. AGI는 그 공식을 부숴요. 인간 의사가 10년에 걸쳐서 익힌 의학 지식을요. AGI는 전 세계 모든 논문이랑 임상 데이터를 1초 만에 처리합니다. 복잡한 판례 분석은 AGI한테 숨 쉬는 것보다 쉬운 작업이에요. 여기서 잠깐 한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35살의 김 변호사, 로스쿨 3년, 수습 2년, 개업 5년, 총 10년을 바쳐서 지금 연봉 1억을 벌어요. 그의 핵심 경쟁력은 판례 분석 속도랑 정확성이에요. 2016년 AGI가 등장해요. 김 변호사가 사흘밤 새워서 분석할 판례 500건을요. AGI는 2초에 끝냅니다. 실수율 0%. 비용은 김 변호사 월급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잠도 안 자고, 아프지도 않고, 수백만 개로 복제돼서 전 세계 어디서든 동시에 일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월급을 매달 줘야 하고, 아프면 쉬어야 하고, 컨디션에 따라 성과가 흔들리는 인간 전문가를 쓰실 건가요? 아니면 24시간 완벽하게 일하면서 비용은 100분의 1도 안 되는 AGI를 쓰실 건가요? 답은 이미 나왔죠. 머스크의 경고는 명확해요. 지식 노동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이제 뭘 아느냐가 아니라 AI한테 뭘 시킬 줄 아느냐가 부의 척도가 됩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방향으로 꺾입니다. 머스크는 단언했어요. 단 하나의 AI 시스템이 지구상 80억 인간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해질 거라고. 감이 오세요? 역사상 가장 뛰어났던 아인슈타인, 폰 노이만 같은 천재들을 전부 무덤에서 불러오세요. 지금 살아있는 모든 박사, 연구원, 전문가의 뇌를 다 합치세요. 그래도 AI 하나를 못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계산 속도 문제가 아니에요. 스스로 진화하는 능력의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인간이 데이터를 떠먹여줘야 AI가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AI는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스스로 데이터를 먹어치우고 스스로 학습 알고리즘을 개선해요. AI가 AI를 낳고 그 AI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지능 폭발. 이건 불이 불을 낳는 산불이랑 같아요. 한번 붙으면 인간의 소화기로는 끌 수 없는 규모가 돼요. 우리가 평생 난제라고 불렀던 문제들의 정의 자체가 바뀌는 순간이에요. 암, 정복, 기후 변화, 에너지 위기. 인간 머리로는 수백 년 걸릴 문제들이 초지능 AI한테는 초등학생 수학 문제처럼 간단해질 수 있어요.
희망적으로 들리세요? 여기에 동전의 뒷면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 자체가 더 이상 경쟁력이 안 되는 시대가 온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해도 AI 발끝에도 못 미치는 세상. 지능이 수돗물이나 전기처럼 무한히 쏟아지는 시대. 그 시대에 인간의 존엄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철학적 질문을 잠시 안고 가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지갑에 직접 손을 넣는 이야기예요. 구조적 디플레이션, 그리고 가격의 0.5. 경제학 교과서가 통째로 다시 쓰여야 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물건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재료비, 전기세, 그리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요. 인건비예요. 사람 손이 많이 가면 비싸지잖아요. 근데 AGI랑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신한다면요. 생산 원가에서 가장 비싼 요소인 노동 비용이 0에 수렴해요. 머스크는 이렇게 예언했어요. 제품이랑 서비스 가격은 결국 원자재 값이랑 전기세만 남게 될 것이다. 세상 모든 물건 값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싸진다는 거예요. 이걸 학술적으로는 탈화폐화라고 불러요. 돈의 필요성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이죠. 김 변호사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지금 최고급 법률 상담 받으려면 수천만 원이 깨지잖아요. 근데 AGI 변호사가 나오면요. 커피 한 잔 값, 아니면 무료 앱 하나로 해결될 수 있어요. 로봇 택시 나오면 기사 인건비가 사라지니까. 버스비보다 싼 요금으로 자가용처럼 타고 다니는 거죠. 물가가 싸지면 좋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여기에 대부분이 놓치는 무서운 함정이 숨어 있어요. 바로 자산 가치의 붕괴예요. 박 과장을 소개할게요. 43살. 맞벌이 부부. 평생 모은 돈으로 서울 외곽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인플레이션 방어가 목적이었죠. 노후를 위해 상가도 하나 계약했어요.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한다. 그가 믿었던 불패 신화예요. 근데 세상이 디플레이션으로 전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수요를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고 물건이 넘쳐나서 쓰레기처럼 흔해지는 세상이요. 풍요의 역설 속에서 박 과장이 목숨 걸었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 이상 안 먹힐 수 있어요. 그의 5억은 과연 5억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이 파괴 속에서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꺼내요. 보편적 고소득. 우리가 아는 기본소득이랑은 달라요. 정부가 최저 생계비를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구매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방금 본 가격 파괴랑 연결해 보세요.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으로 줄었다고 쳐요. 근데 생활비가 10분의 1로 줄어든다면 예전의 0만 원으로 누리던 삶을 100만 원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줄어도 실질적 삶의 질은 왕족 수준으로 올라가는 역설이죠. AI랑 로봇이 24시간 농사 짓고, 집 짓고, 옷 만들어요. 의식주 비용이 바닥을 치는 거죠. 인간은 생존을 위한 노동에서 해방돼요. 먹고 살려고 억지로 출근하는 시대가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 멈추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최종 도착점의 그림일 수 있어요. 그 도착점까지의 과도기, 그 길 위에서 벌어질 일을 상상해 보세요. 일자리를 잃은 수천만 명,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격렬한 충돌, 사회적 고통의 규모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수준일 수 있습니다. 박 과장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아파트 가치는 하락하고, 상가 임대 수익은 사라지고, 아내 직장마저 AGI한테 넘어갔어요. 통장 잔고는 줄어드는데, 곧 물가가 싸질 테니 괜찮아라는 말을 그가 믿을 수 있을까요? 과도기의 고통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람의 삶을 부재입니다. 머스크는 결국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돈을 어떻게 버느냐보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온다. 인류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이에요. 지도가 없는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카메라를 크게 돌릴게요. 지금까지는 세계 경제 이야기였어요.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나라, 대한민국 이야기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콕 집어서 한 경고인데요. 이건 진짜 등골이 서늘해지는 내용이에요.
한국은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이대로 가면 국가는 소멸한다. 머스크는 한국 출산율을 보고 경악을 감추지 못했대요. 이대로 가면 3세대 안에 한국 인구는 현재의 6% 수준으로 쪼그라들어요. 바이네가 0만 명이 300만 명이 된다는 소리예요. 잠깐 이 숫자를 다시 보세요. 300만 명. 지금 부산 인구에도 못 미치는 숫자예요. 이건 단순한 감소가 아닙니다. 인구학적 소멸에 가까운 수치예요. 그리고 이 카운트다운의 증거는 이미 마트 진열대에 나타나고 있어요. 2017년부터 한국에서 성인용 기저귀가 기저귀보다 더 많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마트 진열대가 바뀐다는 건요. 사회의 핏줄이 늙어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조용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신호예요. 사람이 없으면 경제도 없어요. 집 사줄 사람이 사라져요. 물건 사줄 사람이 사라져요. 세금 낼 사람이 사라져요. 머스크는 이 인구 붕괴가 핵전쟁보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건물이 무너지면 다시 세우면 돼요. 근데 사람이 사라지는 건 되돌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한국은 이대로 앉아서 사라져야 되나요? 머스크는 여기서 그답게 세 가지 생존 해법을 던집니다. 그중 첫 번째부터가 이미 상식을 뒤집어요. 해법 하나. 노동의 로봇화. 뻔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맥락이 달라요. 이건 편해지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예요. 한국은 지금 공장 돌리고 택배 나르고 서빙할 사람이 물리적으로 부족해지고 있거든요. 보통 이럴 때 이민을 받거나 출산을 장려하잖아요. 근데 머스크는 냉정해요. 지금 당장 아이가 태어나도 그 아이가 일하려면 20년이 걸린다. 늦었다. 그래서 그가 제안하는 건 인간의 빈자리를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1대1 교체하는 거예요.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로봇이 한국 생산 현장, 물류, 서비스 현장에 수백만 대 깔려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해서 경제가 멈추는 게 아니라 부족한 만큼 기계가 채워서 GDP를 유지하는 전략이죠. 한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로봇 밀집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머스크는 이 점을 높이 평가했어요. 한국이야말로 AI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체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다. 인구 감소를 위기로만 보지 말고 완전 자동화 국가로 가장 먼저 진화할 기회로 삼으라는 역발상이에요. 해법 둘. 이게 진짜 충격적이에요. 수명 연장과 노화의 정복. 인구가 줄어드는데 오래 사는 게 무슨 소용이야. 노인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머스크의 논리는 달라요. 머스크는 노화를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 고쳐야 할 질병으로 봐요. 프로그램 오류로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의 유전자를 코드로 보고 나이 들면 생기는 버그를 패치하면 된다는 관점이죠. 그는 인류가 조만간 150세 시대를 맞이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만약 우리가 80세가 아니라 150세까지 살고 단순히 숨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100세, 120세에도 30, 40대 체력을 유지한다면 어떻게 되냐고요. 은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요. 젊은이가 안 태어나도 기존 인구가 늙지 않고 오래 생산성을 유지하면 인구 절벽 충격을 흡수할 수 있어요. 로봇이 단순 노동하고 150세까지 젊음을 유지하는 인간이 고차원적 관리를 하는 세상. 이게 머스크가 그린 한국의 유일한 생존 시나리오예요. 멸망이냐, 신인류의 탄생이냐. 갈림길은 지금 여기입니다. 자, 거창한 국가 운명 이야기에서 카메라를 다시 여러분한테로 돌릴게요. 2026년 특이점. 악의 등장. 직업 소멸. 가격 파괴. 이 거대한 쓰나미 앞에서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은 뭘 해야 되나요? 머스크가 제시하는 행동 강령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 두려움 대신 도구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AI 뉴스 볼 때마다 불안하잖아요. 내 일자리 뺏기면 어쩌지? 이 공포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머스크는 단호하게 말해요. AI한테 대체되는 사람은 AI를 쓸 줄 모르는 사람뿐이다. 체스를 떠올려 보세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가 AI 딥블루한테 졌어요. 인간의 패배였죠.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안 끝났어요. 이후 대회에서 AI랑 팀을 이룬 인간이 단독 AI보다 더 강했어요. 이걸 센타우루스 전술이라고 불러요. 그리스 신화의 반인반마 있잖아요. 인간의 직관이랑 기계의 연산 능력이 합쳐진 존재예요. AI를 경쟁자로 보는 순간 여러분은 져요. 근데 AI를 여러분의 손발을 늘려주는 아이언맨 슈트처럼 입는 순간 여러분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가 돼요. 김 변호사를 마지막으로 떠올려 보세요. 아까 그는 AGI한테 밀려서 커피숍으로 내몰렸잖아요. 근데 만약 김 변호사가 AGI를 도구로 받아들였다면 판례 500건을 2초 만에 분석하는 AGI 위에 의뢰인의 눈물을 읽는 인간적 공감을 더했다면요. 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진화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채트 GPT든 뭐든 켜서 말을 걸어보세요. 질문을 던져보세요. 어색해도 돼요. 서툴러도 돼요. 그 첫 대화가 생존의 첫걸음이에요. 기계랑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미래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남이 미래랑 대화하는 거예요. 둘째, 졸업 없는 인생을 사세요. 나는 예전에 이만큼 공부했다. 이 문장을 지금 당장 버리세요. 지식의 유통기한이 6개월도 안 되는 세상이 왔어요. 대학에서 4년 동안 배운 거. 졸업할 때쯤이면 이미 옛날 지식이 되는 시대예요. 머스크는 뇌의 가소성을 믿으라고 말해요. 인간의 뇌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설계돼 있거든요. 어제 방식이 오늘 안 먹히면 미련 없이 버리고 새로 배우는 태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유연함. 이것만이 살 길이에요. 박 과장을 다시 볼게요. 그의 부동산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 그가 지금부터 AI 부동산 분석 툴을 익히고 디플레이션 시대의 자산 재편 전략을 공부한다면요? 그의 5억이 전부 사라지진 않을 수 있어요. 변화 앞에서 학습을 멈춘 사람의 자산이 먼저 녹아요. 평생 학습은 이제 교양이 아니라 생존 수칙입니다.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체력입니다. 뜬금없다고 느끼셨어요. 아까 이야기를 연결해 보세요. 150세 시대가 오고 기술이 질병을 정복하는 특이점이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기술이 완성되기 직전에 여러분이 건강을 잃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머스크는 강조해요. 기술의 혜택을 누릴 때까지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건강해야 뇌도 쓸 수 있고 AI도 부릴 수 있고 쏟아지는 풍요도 누릴 수 있잖아요. 오늘부터 당장 운동화 묶어야 하는 진짜 이유예요. 여러분의 체력은 이제 건강 관리가 아니라 미래 투자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경고 신호들을 정리할게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접 관찰하고 판단해야 할 신호 목록이에요. 하나, 주요 기업들의 AI 관련 투자 금액이 분기마다 이전 분기를 경신하는지 관찰하세요. 가속이 멈추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둘, 여러분 업종에서 AGI 도입 사례가 뉴스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요. 그건 이미 늦은 신호일 수 있어요. 뉴스가 되기 전에 움직이는 사람이랑 뉴스 보고 움직이는 사람 사이에는 회복할 수 없는 격차가 생겨요. 셋, 한국의 월간 출생아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달이 나타나면요. 인구 소멸 카운트다운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예요. 그 숫자는 마트 진열 때보다 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넷, 부동산 시장에서 미분양 뉴스가 서울 외곽에서 서울 내부로 확산되는 흐름을 관찰하세요. 디플레이션의 그림자가 자산 시장에 닿기 시작하는 신호일 수 있어요. 박 과장의 아파트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되는 순간이에요. 다섯, 여러분 자녀가 배우는 교과 내용이 2년 전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그건 교육 시스템이 이미 현실에서 이탈했다는 신호예요. AGI 시대의 산술급수적 교육은 자녀의 미래를 보호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신호들을 매달 한 번씩 점검하세요. 공포에 빠지라는 게 아니에요. 준비의 정밀도를 높이라는 거예요. 날씨를 관찰하는 농부처럼 시장의 기류를 읽는 습관이 여러분의 자산과 직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사람의 이야기를 마무리할게요.
김 변호사는 센타우로스가 됐어요. AGI를 적이 아닌 파트너로 받아들인 그는 기계가 못하는 인간적 공감이라는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어요. 연봉은 줄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의 존재 이유는 오히려 선명해졌습니다. 박 과장은 공부를 시작했어요. AI 자산 분석 툴을 배우고 디플레이션 시대의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하고 있어요. 그의 5억 아파트가 3억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되 남은 자산을 지킬 전략을 세우고 있는 거죠. 공포 대신 학습을 선택한 사람의 통장은 다르게 움직여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한 가지를 증명했어요. 변화 앞에서 눈을 감지 않겠다는 의지. 그게 모든 생존의 출발점이에요.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수렴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자, 긴 여정을 함께 달려오셨어요. 이제 오늘의 모든 이야기를 세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 세 문장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하나, AI 발전은 통제 불능 상태이고 2026년 인간을 뛰어넘는 AGI가 등장해서 노동시장의 근본 구조를 뒤집어 놓을 수 있어요. 이건 먼 미래의 공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다음 연봉 협상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둘, 모든 물건 가격이 0에 수렴하는 구조적 디플레이션 시대가 올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돈의 노예에서 벗어나 보편적 고소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도착점까지의 과도기는 냉혹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산 구조를 지금 점검해야 하는 이유예요. 셋, 한국은 인구 소멸 위기에 놓여 있지만 로봇화랑 수명 연장 기술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문명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위기와 기회는 같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어느 면을 보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 세 문장을 안고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머스크의 이 경고가 무섭게 들리세요? 아니면 설레게 들리세요?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대답이 두려움이든 기대든 둘 다 정상이에요. 근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담장을 쌓는 사람은 고립돼요. 풍차를 만드는 사람은 에너지를 얻어요. 같은 바람이에요. 같은 속도예요. 같은 방향이에요. 차이는 오직 준비의 형태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준비된 사람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눈 감은 사람한테는 재앙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해온 패턴이에요. 산업혁명 때도 인터넷 혁명 때도 변화를 먼저 읽은 사람이 다음 시대의 주인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해야 할 한 가지. 스마트폰을 열고 AI한테 말을 거세요. 내 직업은 3년 후에도 존재할까?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세요. 그 대답이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질문을 시작했다는 사실 자체예요. 질문하는 사람은 방향을 찾아요.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떠밀려가요. 2026년이라는 파도 앞에서 여러분은 서핑보드 위에 설 건가요? 아니면 모래성 안에 숨을 건가요? 서핑보드 잡는 법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첫 질문을 던지는 것. 그게 전부예요. 김 변호사는 질문했어요. 그래서 센타우로스가 됐어요. 박 과장은 직시했어요. 그래서 자산을 지킬 전략을 세웠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용기로, 무지를 확신으로 바꾸는 작은 나침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한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부모님, 배우자, 자녀, 동료.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하는 게 언제나 강해요. 같이 가면 길이 돼요. 혼자 가면 흔적도 안 남아요. 일자리 걱정, 노후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아니라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내 삶을 바꿔줄까 기대하면서 잠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구독이랑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은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곡괭이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변화 속에서 실제로 돈이 모이는
구체적인 산업이랑 자산군을 분석할게요.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